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 써야 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해서 정말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휘청휘청거리니까 세상에 참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이번에 단편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동로마 시절에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고대 사람들은 역병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역병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과거를 보고 미래의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6세기 이집트 펠루시움 항에서 역병이 처음 발견되는데요. 펠루시움은 현재 지리로 포트사이드 인근에 있는 고대 항구 도시입니다. 역병이 펠루시움에서 퍼진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지중해 항구를 통해서 모든 도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튼 펠루시움에서 발발한 역병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데요. 그 당시 3천만에서 5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들으면 화날 만한 일인데요. 사실 전염병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이니까 말이죠. 황제가 통치할 때 역병이 돌아서 이름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전염병 연구자들은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전염병의 유전자를 확인해 보니 패스트인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는 중세 때 패스트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즉 패스트와는 조상이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멸절됐다고 합니다. 패스트 흑사병은 본래 지방 풍토병인데요. 중국 북동부 쪽과 중국의 오지, 그리고 몽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은 주로 사람의 교류가 적은 유목민족이었으니까 크게 전염되지 않은 이유가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이죠. 이렇게 위험한 패스트가 멀고 먼 유럽까지 오게 된 것에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파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이야기인데요. 실크로드를 관리하던 이들이 유목민족이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또는 게르만 대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무역로를 타고 도시로 전파된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문명의 교류는 물류만 주고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병균도 주고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역로를 통해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도 지금이나 과거나 마찬가지인데요. 541년 펠루시움에서 퍼진 역병은 지중해 해상무역로를 통해 이곳저곳 퍼지기 시작합니다. 실크로드로 연결된 무역항이었으니까 유럽 어디든 무역로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괴멸적인 흑사병의 타격을 입은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검색해보면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고대의 알렉산드리아는 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지금 바다에 잠겨있는 상태고 지금하고는 좀 약간 다른 곳입니다. 펠루시움, 포트사이드 옆에 있는 도시라서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졸지의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공격은 멈출 줄 몰랐는데요. 이집트에서 생산된 곡식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운송이 되니 고물선을 타고 패스트가 비잔틴 제국의 수도까지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비잔틴 제국으로서는 정말 큰일이었죠. 이러한 흑사병의 공격으로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도시 인구의 6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였고 사람이 가장 밀집된 곳이었으니 이러한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곳이었죠. 시체의 산이 도시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흑사병에 찬 걸로 세상 누구보다 괴로워하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였죠. 왜 그가 괴로워하는지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편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로마의 역사를 공부했는데요. 황제가 되자 망한 서로마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답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리하여 533년, 그러니까 전염병 발생하기 8년 전부터 그는 서로마 고토 회복 사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20년 장기 프로젝트였죠. 그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서고토 회복 전쟁을 보니까 갑자기 지금의 중국몽이나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이 생각나는데요. 이거는 로마몽이라고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로마가 강대국이 되기 위한 회복 작전이니까요. 여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원수 같은 사산 페르시아 제국과 손을 잡는데요. 두 나라는 종교 문제와 영토 문제로 얽혀서 서로의 국민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죠. 황제는 사산 제국에 황금을 바치면서까지 평화협상을 만들어냅니다. 비잔틴 제국의 여론은 좋지 못했죠. 유스티니아누스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는데요. 정치 동반자이자 든든한 배우자인 테오도라 황후가 있었으며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장군 벨리사리우스가 있었죠. 그리고 벨리사리우스 못지않게 잘 싸우는 나르세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데요. 황제의 고토 회복 전쟁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반다란국을 내쫓고 옛날 카르타고 영지를 회복하는 것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동고트 왕국을 내쫓고 로마를 수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회복은 특별히 감격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동로마의 발원지를 회복한 것이니까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매우 감동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의 뿌리를 찾은 셈이니까요. 그런데 비잔틴 제국이 점차 커지자 이것을 위험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산 제국이었답니다. 그들은 평화협정을 깨고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비잔틴 제국이 서로마 영토를 회복하면 초강대국이 되어버리니 페르시아로서는 위협이 되었죠. 그리하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급히 페르시아 방면으로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파견하는데요. 벨리사리우스는 카르타고에서 이탈리아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쉼없이 이곳저곳 누비네요. 그는 시리아 쪽으로 배치되어 방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541년이 되는데요. 바로 디데이인 것이죠. 좀비 영화 같은 아포칼립스 영화를 보면 디데이가 있죠.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라거나 그런 날인데 541년은 흑사병의 디데이였죠. 유럽 곳곳에 역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꿈은 좌절되는데요. 그의 꿈을 가로막은 것은 게르만족도 아니었고 사산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흑사병 바이러스가 황제의 꿈을 좌절시킵니다. 이것을 보면 큰 사업을 벌일 때 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더니 하늘을 뒤덮을 능력이 있어도 일이 이뤄지는 건 운에 달린 것 같습니다. 곧 이어서 다음 편이 이어집니다. 그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본래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와 이탈리아를 점령하면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서 군자금을 쓰려고 했답니다. 점령지에서 세금 걷어서 다시 정복전쟁에 쓰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선순환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 계획은 아주 그럴듯한 계획이었는데요. 카르타고와 이탈리아는 상업의 중심지였으니 말이죠. 부자들도 많고 세금으로 걷어낼 곳도 많은 도시였습니다. 지도상에서 카르타고 위치는 반다란국 위치죠.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는데요. 상업의 중심지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니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으로 인해 두 도시는 아작이 난 상태였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황제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더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는데요. 본인도 역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죠. 황제가 역병에 걸릴 정도로 비잔틴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를 지켜보는 테오도라 황후는 남편의 투병 생활에 슬픔을 느끼는데요.
역사에서 훌륭한 여걸로 평가받는 테오도라 황후, 그녀는 남편 대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훌륭히 제국을 통치하는데요. 정말 훌륭한 여걸을 부인으로 둔 황제가 부럽네요. 이러한 전염병은 모든 유럽 국가에 피해를 주는데요.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도 역병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서산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나라는 따로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로 비잔틴 제국이었죠. 가장 발달된 도시를 가진 나라였으니 사람이 너무 밀집되어 있었던 거죠. 비잔틴 제국만큼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떡락 중에 떡락이었죠. 이렇듯 약해진 비잔틴 제국을 보고 게르만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동고트족은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이탈리아를 탈환했죠. 무적의 장군 벨리사리우스도 손쓸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지원이 본국에서 오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 무렵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역병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페스트에서 살아 돌아오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게 그 후 그는 골골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이 오락가락하니 신하들은 다음 황제를 벨리사리우스로 올리자고 생각하기도 했죠.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역병을 복구하느라 재정 지출은 마이너스 상태였는데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황제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부자들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계획과 그리고 생산 조직이 아닌 군인들의 월급을 체불하는 것이었죠. 부자나 군인들은 참 살만 안 나는 세상이었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괴로운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이는데요. 정부는 국고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왕창 매겨서 회복하려 할 것이고 역병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니 역병 방역에 성공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잘 막은 나라여서 안심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골골대는 몸을 움직여 내정을 빡시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염병 창궐에서 이탈리아 재정복까지 무려 10년이나 걸렸더라고요. 역병의 피해 복구가 그만큼 힘들었나 봅니다. 그 사이에 라지카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황제는 황실금고를 탈탈 털어서 용병으로 군대를 만드는데요. 당시 로마 시민이 없어서 징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나르세스를 총대장으로 한 이 군대는 다시 이탈리아를 수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로마를 되찾은 것을 보고 돌아가시는데요. 그러나 몇 년 후 게르만족에게 이탈리아를 다시 빼앗기죠. 더 이상 힘이 없는 비잔틴 제국은 서고토 회복을 할 수 없었는데요. 역병이 휩쓸고 간 폐허에서 로마의 잔존 세력과 게르만족이 손을 맞잡고 서유럽을 건설하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꿈은 이뤄지지 않고 비잔틴 제국은 점차 힘을 잃고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죠. 만화로 만들면서 사건을 생략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